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엄미나입니다. 저는 오늘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공과 그리고 행복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저는 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강연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저도 5, 6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유학을 다녀와서 좀 한국에 돌아와서 늦은 나이에 이제 아주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좀 잘 적응하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좀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삼국지라는 그 엄청난 유명한 책을 제가 30이 넘어서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겪었던 직장 생활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의 축소판이 제가 겪었던 그 직장 생활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만 굉장히 억울하고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다들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지?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그게 다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국지를 보니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읽어봤더라면 적어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봤더라면은 아마 내가 조금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인간관계도 조금 더 원만하게 내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픈 저의 흑역사 이야기와 삼국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게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를 읽는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많은 그런 인문학적인 활동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인문학을 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데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쥐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문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6명의 예술가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굉장히 자신답게 잘 살아서 성공한 예술가들이에요. 제가 미술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예술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답게 산다는 게 뭐 나다운 게 뭔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나답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평생토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18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 그런 우리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신이 좀 그런 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느라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답게 살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인데,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느라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이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이런 책도 있죠. 세계적인 고전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인간 실격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일본의 그 문학가인 다자이 오사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전적인 그 소설로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후에 저자는 안타깝게도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요조라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요조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잘 몰라 하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학교에서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집에서조차도 가족들에게 자신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요조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요. 굉장히 사람들의 잘 웃기는 재주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아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웃긴 농담을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제스처를 했을 때, 아, 요조는 정말 재밌는 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제대로 행동을 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들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조라는 아이에 대한 묘사가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이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은 얼굴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마치 원숭이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림 하나가 떠올랐어요. 만약에 요조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린다면은 이런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얼굴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남성이 웃고 있는 그런 초상화죠. 옷은 굉장히 말쑥하게 아주 고급 수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이 웃고 있는 표정이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죠. 부자연스러운 쪽에 가까워요. 눈도 그렇고 입, 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도 굉장히 가식적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어서 정말 떼기도 힘들 것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웃고 있는 그런 가면을 쓴 남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남성을 그린 화가는 중국 현대 미술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판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정판츠라는 화가는 지금 현재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경매 시장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화가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어요. 약 200억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굉장히 좀 빨리 떴어요. 보통 미술계에서는 작가들이 일찍 뜨는 경우가 드문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의 초상화로 미술계에서 아주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데는 정판즈가 자기 스스로 겪었던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판츠는 원래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이 우한이라는 지방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중심 무대를 우한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게 됐는데, 베이징은 자신이 자라고 성장했던 우한이랑은 너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화려한 미술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예를 들면은 갤러리의 뭐 관장이나 큐레이터 같은 사람들과 잘 인연을 맺어야 좋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전시를 하고 작품을 잘 팔아야 되니까 미술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해져야겠죠. 뭐 콜렉터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잘 평가해줄 평론가와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기자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가서 이제 그런 화려한 미술계에 이제 시골 출신인 이 작가가 올라와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세련된 예술가의 이미지에 맞춰야 했던 거죠. 정판치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세련되고, 자신이 포장해 놓은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진짜 자기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면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아까 보셨던 그 가면을 쓴 사나이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사나이의 이마에 보면요, 이마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정도 상처에 저 정도 피가 흐르면은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A4 용지에만 살짝만 긁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지금 몇 바늘을 꼬매야 될 것처럼 이마가 찢어져 있는데도 이 남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분에 맞춰서 웃고 있느라고 자기 이마에 피가 흐르는지도 지금 모르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드린 에세이나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정판치의 가면 시리즈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르트르가 평생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의 노예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다. 대신에 가면을 썼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을 쓴 줄도 모르고 남의 기분에 맞춰서, 시선에 맞춰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내가 내 마음과는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집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또 역할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런 모습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쓰는 가면을 어떤 가면을 써야 될지를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스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나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 가면을 쓰고 어떤 감정을,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깊게 들여다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